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명제입니다. 명제는 쉽게 생각하면 바로 집합이에요. 우리가 부분집합, 어떤 원소가 어디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봤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따졌었냐면 원소널법에 의해서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에 들어가 있는지 보고 포함되면 참이다라고,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부분집합이다라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건 바로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있거나 아니면 집합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풀던 집합은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건 적는 거 아니야. 자, 4의 배수의 집합이 2의 배수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집합의 포함관계였어요. 자, 그럼 4의 배수의 집합은 4, 8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2의 배수의 집합은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원소널법으로 나타내서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다 들어있다면 포함돼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부분집합이라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원소널법으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의 포함관계라고 얘기했었다면, 명제는 어떤 녀석들을 다루는 거냐, 바로 이렇게 원소널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명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즉 명제는 바로 집합입니다. 지금 어떤 식인 거냐면, 첫 번째 4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4의 배수가 아닌 애들과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원소널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식의 집합도 있죠. 어떤 집합은 조건제시법, 즉 문장으로 표현되는 집합도 있어요. x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즉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문장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집합들도 있습니다. 이런 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원소널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문장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제시법에 나타내는 이런 복잡한 집합의 포함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명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로 한번 와보자. 그럼 앞으로 명제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명제는 바로 집합이다. 즉 집합에서 포함된다는 얘기가 명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포함되면 참이다 라는 말로 표현돼요. 이렇게 좀 기억해 놓자. 포함되면 참이다. 자, 그럼 앞으로 포함된다, 집합에서 포함된다는 말을 명제에서는 문장으로 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라고 하는 집합이 Q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니? 라는 말을 명제에서는 P이면 Q이다, Q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집합의 포함관계를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를 명제다라고 기억해 놓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명제에서도 기호로 하나 만들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 화살표가 P이면 Q이니? 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집합의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족하는 집합, 좀 전에 선생님이 4의 배수라고 했을 때 4의 배수를 만족하는 집합 있죠? 이 주어진 조건, 즉 문장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진리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위에 주어진 문장을 만족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즉 집합으로 가야 돼요. 끝내는 Q고, 요 문장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 4의 배수의 집합은 2의 배수에 포함되니? 포함되죠? 포함된다는 얘기를 명제에서는 참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화살표에다 동그라미 치거나 또는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로 그어주면 P이면 참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즉 P의 집합이 Q의 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명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돼요. 명제는 복잡한 집합의 포함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앞으로 P이면 Q이다, 문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된다? 집합으로 고쳐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명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집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가 아니다, 즉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만들었어요. 그럼 여집합은 원소널법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문장, 즉 명제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필기해 봅시다. 자,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부정을 기호로는 나피라고 씁니다. 그럼 나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을 나타내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부터 적어주는 네 가지만 부정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같다라고 하는 말의 부정, 즉 반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해결하겠지 우리가.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죠? 작다 그러면 안 돼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생겨요. 그럼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크다의 반대가 크지 않다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등호가 생겼다 없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우리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집합의 연산교호가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잖아. 걔도 해결해야 되겠죠? 자, 교집합 우리가 and라는 말 동시에 이런 말도 쓰죠? 자, 그럼 이 녀석의 반대는 뭐야? 그러면 합집합 또는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의 반대는 모두 아니다가 아니고 어떤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떤 이란 말로 하면 좀 힘들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간다의 부정은 고등학교에 가는 중학생도 있고 아닌 놈도 있다. 뭐뭐 하는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다. 어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가고 어떤 중학생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나와 있는 요 애들만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요 부정까지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잘 보시고 거기 있는 문제들 한번 보자.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문제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a 니콜 b 니콜 c는 0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a, b 니콜 c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아래를 비교할 거니까 잘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부정하고 바꿔줄 때 되게 쉬운데 지금 적어준 애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할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에서 따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와 있으면 얘, and, 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and 이렇게 고쳐주세요. 얘는 x가 3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and는 사입 범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정하자. x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x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실수가 적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x가 작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and의 반대는 또는 이렇게 바꿔주고 x가 3보다 작다의 반대는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답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애의 뜻이 뭔가요? 또는이에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반대로 바꿔보자. 자, a가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크다. 이렇게 되죠? and의 또는의 반대는 and 이렇게 되고 자, a가 크거나 같다의 반대가 뭐야?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nd니까 사입 범위가 나오겠죠? 2에서 a가 4 사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바꾸는 거 중에 지금 적어주는 애들이 제일 실수가 많은 거니까 꼭 기억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하지 말고요. 이걸 나눠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애들은 3가지 이상 나오는 애들은 꼭 나눠서 써야 된다. 이렇게 a가 b 2고 and 2고라고 쓸게 이번에 한글로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a는 0이 아니고 또는 그죠? b는 0이 아니고 또는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는 b이고 and라고 써도 돼요. b는 c이고 그래서 c는 a 이렇게 썼죠? 그럼 요거의 부정은 a는 b가 아니고 또는 b는 c가 아니고 또는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해서 다시 부정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고요. 자, 결국 명제라는 거 오늘 배울 텐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용어랑 내용은 계속 정리해 주겠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즉 포함되면 참이에요. 우리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풀 거야. 명제라는 거를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로 풀 거니까 결국에는 포함되면 참, 포함관계만 따질 겁니다. 거기에 핵심을 맞추고 선생님이 해주는 것들을 단계별로 가서 맨 끝에 도착하면 결국 같은 뜻이에요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1-3번 오른쪽에다 필기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포함관계만 따진다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쉽게 딸 수 있거든. 왜냐면 만족하는 집합에 해집합, 해를 써놔.
써놓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서 더 많은 쪽에 포함되겠죠. 그냥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데 지금부터 적어주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틀린 애들 하나 정리해 줄 거예요. 잘 정리해 놓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따지면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A and B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문장에 이쪽 문장에 A 더하기 B나 또는 A,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선생님 포함되면 참 그랬는데 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자, A, B가 모두 양이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A도 양이고 B도 양일 때 양이면 A 곱하기 B는 양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보자. 이거는 둘 다 양일 때만 되는 거야. 자, 이거 자체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놈들이만 생성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둘 다 양일 때도 되지만 얘는 둘 다 음일 때도 되죠. 그럼 만족하는 집합이 한 개, 얘를 포함해서 두 개니까 일로 포함되죠. 그럼 화살표는 일로 가는 겁니다. 포함되면 참이니까요. 오늘 따지는 게 이것들인데 얘네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다가 A and B가 나오고 A 더하기 B나 A, B가 나와 있는 표현이 있다면 화살표는 일로 가는 겁니다. 포함되면 참입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이 만족한 애들 한번 적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부등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풀다가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수직선을 그립니다.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x가 1보다 작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1보다 작다가 있어. 얼핏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 알아요. 자,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그려볼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문제 풀다가 x 기준으로 제곱이 나왔는데 2차식이 작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요게 근을 구하면 요게 만약에 는이었다면 근이 마이너스라고 1회였을 거야. 그럼 작은 범위는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되고 큰 범위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좀 정리해 놓자.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에서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되고 작으면 사이값, 크면 어떻게 된다?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해 놓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라는 뜻이죠? 이거 직접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이쪽으로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거짓.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그 포함관계 누가 안에 쏙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도형 문제입니다. 자, 도형 문제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질이 2가 되면 만족하는 애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자, 성질이 추가되면 작은 집합이 됩니다. 성질이 추가되면 집합은 도형의 집합은 작은 집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만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 그리고 여기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긴 넓이가 같대. 그럼 밑변과 높이만 같으면 돼. 근데 여기는 합동이래. 그럼 밑변과 넓이가 같은 애들 중에 모양도 같은 거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밑변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모양도 같은 애를 찾아낸 게 합동이야. 그럼 그 안에서 찾았으니까 좀 더 작아진 거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성질이 추가되면 작은 집합이 돼서 포함관계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보자. 그냥 삼각형이 있어요. 그냥 삼각형,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을 모아놓으면 삼각형이야. 이 중에 두 변만 조사해 본 거야. 그 두 변이 같은 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삼각형 중에 이등변 삼각형, 즉 성질이 추가되면 작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 중에 나머지 한 변까지 조사했더니 같았대. 그럼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보다 정삼각형이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안에 나머지 한 변도 같은 애들을 골라낸 게 정삼각형이야. 즉 성질이 추가되면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각형, 네 변으로 되어 있는 게 사각형이죠? 그 사각형 안에 두 쌍의 길이가 같은 애들, 한 쌍의 길이가 평행한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다리꼴 중에 나머지 한 쌍의 변, 얘도 평행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쌍의 변이 다 평행한 거네. 그럼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한 쌍의 변만 평행한 거를 사다리꼴, 그 안에 나머지 쌍도 평행한 거를 평행사변형. 요 안에 직각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불러요. 잘 정리하자. 그럼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잘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직사각형 중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름모 중에 직각인 애들도 정사각형. 이렇게 돼서 성질이 추가되면 더 작은 집합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도형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일 많이 틀린 애들을 정리해 드렸고, 또 하나 정리를 해줄 텐데, 그럼 요번에 정리하는 애는 뭐냐? 바로 상등.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거야.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서로 포함되는 거예요. 즉 상등에 관해서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상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텐데, 자, 그럼 얘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미리 필기해 놓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상등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상등이란 말은 뭐냐? 그럼 첫 번째 정의 또는 성질은 상등이다. 자, 정의 또는 성질은 상등이다. 이 말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정삼각형의 정의죠? 그럼 정삼각형이면 세 변이가 같다는 거. 이걸 포함관계로 따지라고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냥 정삼각형의 정의니까 얘네들은 서로 상등입니다. 상등이란 말은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도 포함되고 이쪽으로도 포함되니까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이 교훈은 이따 배울 거야. 얘는 서로 포함되는 거다. 상등이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두 번째 자, 정의 또는 성질에서 하나 더 정리합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는 건 실수의 성질이죠? 그럼 서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화살표가 포함이란 뜻이야. 이따 나중에 좀 정리하자. 그 다음에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것도 실수의 성질이죠? 이런 실수의 성질 또는 정의 또는 성질이 나오면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등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엔 뭘 정리해 줄 거냐면, 자, 합과 곱이 함께 있으면 상등이다. 합과 곱이 함께 있으면 상등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여기 A and B가 있어요. A and B. 그럼 화살표는 원래 여기 A and B가 있을 때 화살표는 원래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로 가잖아. 근데 합과 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어놓어도 조금 헷갈리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 A가 양이고 B가 양이면 A 더하기 B가 양이고 A 곱하기 B가 양이다. 이게 한쪽만 있었다면 물론 일로 갔겠지만 얘는 둘 다 양이란 뜻이고요. 곱해서 양 나오는 애들이 둘 다 양, 둘 다 음이 있는데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이때는 둘 다 양이 되겠죠. 그럼 서로 같으니까 서로 포함되는 겁니다. 상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어준 애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애들이니까 반드시 필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그 밖에 애들은 그때 나올 때마다 따져도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애들의 포함관계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한번 다 따져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번만 살짝 보여주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1-3번에 1번 보자. 여기 4의 약수이면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좋아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짝 표시해주고 문제 풀 때 4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해봐. 1, 2, 4가 되죠. 8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해봐. 1, 2, 4, 8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에 다 포함되니까 참이에요.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고쳐놓고 만족하는 애들이 포함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1-3번, 그 다음에 4번 요 두 문제에 지금 한번 연속으로 도전해보자.
자, 한번 들어가 보자. 풀어봤죠? 자,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보자. 동그라미 2번. x가 1이면 만족하는 애는 1밖에 없죠? 근데 얘는 x-1이 0. 넘겨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만족하는 애는 0 또는 1이죠? 그럼 이렇게 포함되니까 참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엔 수익선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2차식이 크면 두 근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다고 그랬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수익선 한번 그려보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냥 1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럼 요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노란색 수익선이 파란색 수익선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거짓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다음 3번. 얘도 역시 수익선으로 간단히 해보자. 얘는 1보다 작다고요. 얘는 2보다 작다죠? 그럼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네요. 포함되면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법들 잘 기억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A and B에서 A 더하기 B로 가는 거. 이건 당연히 참이겠죠?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얘는 둘 다 양일 때만 되고요. 물론 얘도 둘 다 양일 때도 되고요. 얘는 하나는 양이고 3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도 더하면 양이지만 둘 다 양인 건 아니잖아. 그럼 보니까 얘가 이 안에 다 쏙 들어가죠? 그럼 참입니다. 그래서 포함되면 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1-4번에 1번 가봅시다. 여긴 A and B고 A 더하기 B니까 당연히 얘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얘는 둘 다 1보다 크니까 요런 애들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2,2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5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잖아요. 더하면 2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원소가 이쪽보다 많으니까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애가 물론 많겠지만 이런 애들, 포함되지 않는 애를 발레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해 놓자. 발레예요. 얘가 왜 이쪽으로 가는 게 거짓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요 원소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우리가 발레 이렇게 부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얘는 A가 0이어도 되고 또는 B가 0이어도 되죠? 그럼 얘는 A가 0일 때만 되잖아.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거짓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넓이가 같은 애들 중에 모양도 같으면 합동이다. 더 작은 집합인 거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추가되고 더 작은 집합이 돼도 포함되지 않는 거야. 다음 여러분들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고요.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홀수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였다는 얘기예요. 제곱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얘는 곱해서 짝수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일 때도 되고요. 둘 다 짝수일 때도 되죠? 그러면 얘가 더 원소가 많으니까 포함되죠? 포함되면 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명제는. 다음 얘는 만족하는 애가 2하고 마이너스 2죠? 얘는 만족하는 애가 2 하나니까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짓. 자,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좀 전에? 발레.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명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함 관계를 따져서 포함되면 참입니다. 좀 더 어려운 애들은 아까 좀 전에 다 정리해 드렸고요. 문제마다 나오면 조금 특이한 애들이 나오면 그때 메모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명제의 포함 관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좀 전까지는 명제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4의 배수면 2의 배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 그럼 2의 배수면 4의 배수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니?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 즉 4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2의 배수가 아니다에 포함되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4의 배수가 아니다에 포함되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게 그냥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문장을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잖아. 또는 그대로 부정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부정해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즉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꾸로 읽어준 거, 그대로 부정해서 읽어준 거, 그렇지 않으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부정까지 해준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원래 풀던 명제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물어봤던 명제가 있다. 자, 이 명제를 지금부터, 즉 선생님이 좀 전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니? 라고 물어봤지? 요 녀석을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는 거를 Q이면 P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는 걸 앞으로 역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을 구해봐 그러면 문장을 거꾸로 읽어주시면 돼요. 즉 좀 전에 우리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니? 라고 물어봤었잖아.
그럼 이 녀석을 거꾸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부정해 줄게.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한번 부정해서 읽어볼 수도 있죠? 여기 좀 칸을 줄여서 쓸게요. 자,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즉, 이렇게 그대로 부정해서 읽어주는 애들을 우리가 2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녀석도 2가 있겠죠? 그대로 부정해보자. not Q이면 not P니? 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를 2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들의 입장은 서로 뭐야? 거꾸로 읽었으니까 역.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읽으면 역이고 그대로 부정해서 읽어주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뜻은 뭐니? 4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고, 그럼 이 녀석의 뜻은 뭐야?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있는 애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일단 뒤집어서 거꾸로 부정해서 읽었죠. 거꾸로 부정해서 읽어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대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놓자.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명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복잡한 집합의 포함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었어, 얘들아. 집합에서 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라고 하는 이 집합이 참이면, 즉 얘가 작은 거, 얘가 큰 거, 우리 부분집합의 성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됐었죠? 반대로 바뀌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집합을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A가 B에 포함될 때, P가 Q에 포함될 때, 아니면 A가 B에 포함될 때 작은 거, 큰 거에서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바뀌었었죠. 근데 명제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포함관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명제는요, 포함관계를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옮겨주는 겁니다.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즉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면 2의 배수가 아닌 건 4의 배수 아닌 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분집합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제의 특징은 절대 이 화살표 부등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등호가 우리가 뭐야? 바로 화살표죠? 그래서 화살표가 가만히 있는 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명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럼 부분집합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가 참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4의 배수가 아니다도 참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분집합 성질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포함되지 않죠. 그럼 이 녀석과 대우 역할을 하는 얘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즉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때문에? 부분집합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부분집합 성질에서 여집합을 취하면 부등호방이 바뀐다. 이 부분을 부등호는 가만 놔두고 문장만 옮겨온 게 대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해 주겠다. 첫 번째, 어떤 하나의 명제가 주어지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즉 거꾸로 부정해 준 애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얘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해 놓자.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명제랑 대우는 함께 간다. 여기 거짓이면, 역과 대우 관계 있는 애가 2입니다. 여기 거짓이면 2도 거짓이 있는 겁니다. 2도 거짓이다. 역과 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역을 구해봐, 거꾸로 읽어주면 돼요. 2를 구해봐, 그대로 부정해서 읽어주면 돼요. 대우를 구해봐, 거꾸로 부정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포함관계는요, 명제랑 대우는 같이 갑니다. 역과 이도 같이 갑니다. 뭐 때문에? 부분집합 성질에 의해서. 그럼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니? 라고 물어봤었죠? 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니?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장이 하나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는 이렇게만 물어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화살표를 위로 물어보는 게 명제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니까 뭐야? 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4의 배수 4, 8이었고 2의 배수 뭐였죠? 2, 4, 6, 8 이렇게 돼서 얘가 이쪽으로는 포함되죠. 근데 이쪽으로는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쪽으로는 포함되지만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아, 명제가 참이네요. 그러면 대우도 참이었을 거고 여기 거짓이네요. 그럼 2도 거짓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한 방향에 위에 있는 화살표만 물어봤다면 이젠 가만 놔두고 거꾸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히 여기 대우를 막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대우가 참인지 알고 싶으면
명제가 참인지 보면 되는 거고 2가 참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 참인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두 문제 있죠? 이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양방향으로 표시해서 풀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참인 거니까 아래 하살표가 참이 되는 애를 고르시고요. 2번은 대우가 참인 거니까 대우는 누구랑 같이 가? 명제랑 같이 가자. 위 하살표가 참이 되는 애를 지금부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 2번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한번 확인해보자. 동그라미 1번 만족하는 집합은 자 일단 우리 아래 하살표를 기준으로 볼 거야. 여기니까 얘는 2 얘는 2하고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네요. 그럼 위 하살표는 참이고 밑에는 포함 안 되니까 거짓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둘 다 0인 건 실수의 성질이죠? 둘 다 참이 되는 거죠? 상등이다. 둘 다 서로 포함되는 겁니다. 상등이다. 정의 또는 성질은 상등이다. 위아래 다 동그라미. 다음 정삼각형이면 그럼 이게 일단 답이네요. 자 정삼각형이면 60도다. 정삼각형은 반드시 각 A가 60도가 돼야 되지만 각 A가 60도인 건 정삼각형도 있고요. 정삼각형도 있고 각 A가 60도인 직각삼각형도 있고 되게 많겠죠? 그럼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입니다. 자 다음 얘는 A만 0이고요. 얘는 A가 0 또는 B도 뭐가 되면 돼? 0. 이쪽이 더 많죠? 그럼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안에 아니죠? 넓이가 밑변과 높이가 같은 애들 중에 모양도 같은 애들이니까 포함되는 거죠? 그럼 참이고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이번엔 대우가 참인 애 골라? 그러면 위하살표 즉 명제가 참인 애 골라주면 되죠? 근데 첫 번째 합과 곱이 함께 나와 있으면 상등이다. 서로 포함되는 거니까 얘가 답이겠네요. 됐죠? 다음 2번 3의 배수의 집합 3, 6, 9 이렇게 나가고요. 9의 배수의 집합 9 이렇게 나가죠? 당연히 이쪽으로 포함돼요. 안 되죠? 이쪽으로 포함되죠? 얘는 거짓이고 참입니다. 다음 이렇게 아니다라고 돼 있는 문제 별표, 이 문제 별표하자. 중요한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포함관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살표에다 네모를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 녀석의 대우로 갈 겁니다. 자, 명제의 특징은 문장이 옮겨지지 화살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 녀석의 대우 이쪽으로 옮겨서 부정하자.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거죠. 자, 요 녀석을 일로 옮겨서 부정하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되죠? 0. 이 상태에서 조금 헷갈리다면 얘랑 같은 뜻이 뭐야?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는 2고 얘는 또는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일로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쪽으로 포함됩니다. 얘는 아니고 얘가 참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문장은 다시 바뀌지만 화살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우로 갔다가 따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문장은 변하지만 명제는 화살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4번 얘는 XY가 같을 때만 성립하지만 얘는 XY가 같을 때도 성립하고 Z가 0일 때도 성립하죠? 당연히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거짓, 얘는 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A and B에서 A 더하기 B로 가는 건 이제 확실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아까처럼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대우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정리해 줄 거냐면 이 여기대우를 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넘어갈 겁니다. 넘깁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들아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 얘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여기 한번 보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얘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 같다. 얘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당연히 위에는 포함되고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얘는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일 거고 여기 거짓이니까 이도 거짓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쪽으로 포함되죠? 그래서 얘는 명제는 거짓이고 그럼 당연히 대우도 거짓이고 여기 참이니까 당연히 이도 뭐가 돼요? 참이 되죠? 얘는 상등이다. 둘 다 하니까 명제도 참이고 그럼 대우도 참이고 이가 여기 참이니까 당연히 이도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모든 명제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애들을 화살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겁니다. 걔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그 화살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그 화살표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우리가 화살표 모양을 따졌을 때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특이한 경우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요걸 보고, 이 화살표를 보고 우리가 P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를 줬어요? 받았어요? 주고 있죠. 화살표를 보내고 받지 못하고 있지. 이렇게 기억하자. 충분하니까 줬다. 그럼 얘는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얘는 주고받았죠? 이렇게 가자. 첫 번째, 명제랑 대우는 참이고 역과 이가 거짓인 애들을 이 화살표만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충분하니까 줬다. 그래서 얘를 충분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화살표가 나오는 애들을 충분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 충분조건 화살표를 주는 거다. 다음, 명제랑 대우는 거짓이고 역과 이가 참이 되는 애들의 화살표 모양은 화살표를 받고 있죠? 필요하니까 받았다. 필요조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얘를 보자. 얘는 화살표를 주고받았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우에서 배웠던 애들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충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화살표를 완성하고 누구랑 누가 참여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이 화살표 모양을 보고 주어진 명제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포함관계만 따진다고 그랬죠? 맞죠? 거기에 대한 용어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보자. 얘는 둘이 같을 때만 성립하고, 얘는 x니까 y 때도 성립하고 x니까 마이너스 y 때도 성립하죠? 그럼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죠? 얘는 거짓이고 참. 그러면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조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얘는 3의 배수의 집합 3, 6, 9, 12 이렇게 나가고 6의 배수는 6, 12 이렇게 나가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참이고 거짓. 받고 있으니까 필요. 다음 얘는 둘 다 1일 때만 성립하죠? 얘는 둘 다 1일 때도 물론 되고 하나가 2고 2분의 1 때고 더 많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죠?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 필요 조건이네요. 다음 얘는 모두 짝수. 얘는 짝수일 때만 성립할 거고, 얘는 짝수일 때도 성립하고 뭐일 때도 성립해요? 홀수일 때도 성립할 거냐.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참, 거짓. 그래서 얘는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다음 얘는 x가 유리수만 되고요. 얘는 x가 유리수일 때도 되고 x가 이렇게 루트일 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2 제곱하면 유리수잖아요. 제곱해서 유리수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많은 거니까 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는 애는 4번이네요. 자, 다음 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인데 얘는 빗변이 AC인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빗변이 그냥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AC일 수도 있고 빗변이 AB일 수도 있고 빗변이 BC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충분 조건이네요. 다음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포함관계 말고는 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함관계를 보고 자, 여기 대우 거꾸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그 화살표 모양을 보고 주고 있는지 받는 모양인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4번, 5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여긴 선생님이 간단히 하나 정리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4번 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함께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응용 문제인데 답은 아주 쉽게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라고 적어 놓자. 따지지 말고요. 그냥 문제 풀러 들어가면 요건 그대로 암기해서 해주시면 오늘 수업은 끝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부분집합 성질에서 뭐 흡수법칙 이런 거 배웠었죠? 자, 합집합은 큰 거니까 얘는 A가 합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다음 얘는 교집합은 작아지는 거니까 A가 이렇게 교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생각합시다.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얘죠? 그럼 당연히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외워놓자.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그냥 집합 나오면 큰 집합 쪽으로 화살표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왜 그런지 잘 보여줄게. BC가 이렇게 있을 때 BC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BC가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요거죠? 교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합집합 안에 들어있지만 합집합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교집합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가요. 어렵게 따지지 말고 그냥 큰 집합 쪽으로 간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합과 곱이 함께 나와 있으면 상등이다.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냥 외워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명제에서 포함관계, 즉 명제는 바로 집합입니다. 복잡한 집합의 포함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명제고, 그 명제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용어만 바뀐 거지 포함되면 참입니다. 어떤 포함관계 따지는 방법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토대로 열심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명제의 두 번째 유형 문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